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페이지 80쪽 대단원 마무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0쪽 1번입니다. 1. 지각의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의 지각은 광물로 되어 있는데 그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와 규소 합쳐서 우리가 그렇죠.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죠. 자, 이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 원소가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SiO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게 규산염 광물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Si, 실리콘이고요. 여기 끝에 있는 게 그렇죠, 산소죠. 그리고 이것의 모양은 어때요? 아무래도 사면, 면이 4개 있는 옆면이 3개, 아랫면이 하나 있는 사면체 모양이죠. 자, 그리고 규소 원소와 산소 원소는 둘 다 비금속이죠. 그러니까 비금속끼리의 결합인 무슨 결합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공유 결합을 합니다. 탄소는 어떤 게 4개일까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원자당 최대 몇 개? 그렇죠.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원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을 배웠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요. 4번째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핵산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단백질도 알아야 되고요. 또 뭘 알아야 된다? 핵산. 이것도 알아야 되죠. 자, 이 핵산은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된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길게 연결된 탄수화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인산당 염기는 바로 이렇게 인산 그리고요 당 그리고요 염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산당 염기고요. 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계속 연결됐으면 이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죠. 그리고 이게 2개 있으면 그게 바로 DNA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더해 특수한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물질이니까 새로운 소재인 뭐란다? 그렇죠. 신소재라고 합니다. 1911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오너스가 수은의 전기 저항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현상으로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우주와 지각의 구성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A, 자, 가가 우주고요. 나가 지각입니다.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뭘까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수소겠죠. 자, 그러면 B를 한번 볼게요.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 뭐죠? 맞습니다. 산소입니다. 우리가 지각이 바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규소를 가운데로 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어서 다 합치면 사면체 형태라고 했죠. 아무래도 산소가 많죠. 그래서 B는 가장 많은 원소인 산소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규산형 광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림은 규산형 광물의 기본 골격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을 각각 써보자. 자, 가운데 A는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 규소죠. 그리고요, B는요, 네, 산소입니다. 그래서 A가 규소, B가 산소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 표는 지역과 해양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과 각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지각과 해양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대부분의 물질은 뭘로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면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는 무엇일까요? 그 원소는 그렇죠. 실리콘, 규소하고 뭐겠어요? 네, 산소죠. 산소는 우리가 O라고 쓸 수 있죠. O. 이번에 해양을 보겠습니다. 해양은 가장 많은 물질이 뭘까요? 맞습니다. 물입니다. 물. 그리고요, 물은 H2O죠. 그러니까 H하고 O로 되어 있겠죠. 가에 들어갈 물질을 우리가 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에 들어가는 원소를 우리가 기호로 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네요. 기억. 포도당과 DNA는 탄수화물이다. 자, 우리 포도당과 DNA는 모두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은 실제로 C6H12O6. 자, 이게 포도당이고요. 여기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 탄수화물의 종류는 몇 가지로 한정적이다. 자, 탄수화물은 사실 탄소가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 몇 가지로 한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산소, 수소, 산소 등의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탄수화물이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를 설명한 것이다.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단위체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 기억. 단위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입체 구조가 형성된다. 자, 이 물질이 어떤 거죠, 그럼? 우선 이 물질은 아무래도 그렇죠.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핵산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한편으로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은 그럼 어떤 단위체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고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그리고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이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무슨 결합이다? 맞습니다.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죠.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여러 개 연결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입체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그렇죠. 단백질이죠. 자, 그리고 단위체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했고요. X의 구성원소에 질소가 포함된다. 우리가 아무래도 단백질은 질소가 포함된다 그랬죠. 네, 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DNA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DNA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DNA는 디옥시리보스 핵산이죠. 디옥시리보스 핵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에서 DNA, 앞글자를 써서 DNA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효소의 성분이라고는 할 수 없죠. 효소는 우리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DNA는 핵산이니까
이제 다른 거죠. 자, 핵산의 한 종류가 맞고요.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DNA의 그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랬죠. 구성물질에 인산당 염기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산당 염기랑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죠.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리고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꼬여 있는데 펼쳐보면 한 가닥과 두 가닥의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꼬이면서 즉 나선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중 나선 구조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밑에 뭐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관여한다. 예, 뭐 이거는 자, 옳지 않은 거를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효소의 주성분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와 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핵산과 단백질 중 하나이다. 가는 뭘까요? 여기 NA가 겹치네요. 맞아요. NA는 바로 핵산이라는 뜻이에요. 뉴클레익 엑시드고요. 자, RNA, 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죠. 자, 헤모글로빈은 우리가 피 안에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면 자, 얘는 핵산, 그리고요, 얘는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가와 나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죠. 물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건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그 단위체를 둘 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인데요. 초전도체의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 그래프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0이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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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온도 단위계인 켈빈입니다. 절대 온도라고도 하고요. 자, 그러면 0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 자, 아무래도 온도가 낮을수록 저항이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낮아집니다. 갑자기 저항이 0이 되는 구간이 생기는 게 바로 초전도체인 거죠. 그래서 낮아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자, 이게 초전도체 그래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형으로 결합하여 한 층으로 펼쳐진 신소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 각각의 원자가 뭐라고요? 탄소입니다. 탄소. 그쵸?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죠. 그래핀. 자, 이 그래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건데 강철보다 강도가 세고요. 구리보다 열을 잘 전달하고요. 빛을 잘 통과하여 투명하고요. 그리고요. 구리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구부러지거나 늘려도 전기 전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쉬워지는 디스플레이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다음 문제입니다. 10번입니다. 산소와 규소 원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종류가 다양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규산염 광물은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Si 그리고 O, 3연체 구조요. 자, 이거는 다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고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게 3연체 구조라고 했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SiO 3연체와 유탄 SiO 3연체가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것도 있지만 옆에 또 다른 Si가 있고 자, 여기가 O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iO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여기도 SiO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문제는
자, 여기가 어때요? 겹치죠? 그러니까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는 바로 이 말입니다. 산소 원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이때 SiO 삼연체끼리 결합하는 규칙에 따라 다양한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니까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양한 규산형 광물, 다양한 광물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산형 광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림은 녹말과 단백질의 일부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녹말이고요. 저희가 단백질입니다. 녹말과 단백질을 탄소화물이라 부르는 까닭을 써보자. 여기 탄소가 보이네요. 탄소가 검은색이고요. 산소가 빨간색, 질소가 파란색, 수소를 하얀색으로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가 굉장히 검은색이 많죠. 자, 얘도 검은색이 많죠. 그러니까 둘 다 아무래도 탄소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녹말과 단백질 모두요. 이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탄소화물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은 탄소 원자의 어떤 결합 규칙 때문인지 설명해보자. 자, 탄소 원자가 전자가 4개죠. 그래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탄소 원자끼리 서로 공유 결합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사슬 모양이나 고리 모양처럼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끼리도 결합되고 다른 원소끼리도 결합되는데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되니까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2번입니다. 그림은 DNA, RNA, 단백질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를 각각 쓰고 가에 들어갈 적절한 구분 기준을 써보자. 자, 여기 DNA, RNA, 단백질이 있는데요. 우선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가? 예. 자, 이 예는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단백질이겠죠.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죠. 자, 그럼 아닌 거는 바로 DNA하고 뭐겠어요? RNA겠죠. 자, 그러면 얘라고 돼 있는데 DNA가 가고 아니오라고 돼 있는 데는 RNA가 가겠죠. 나머지.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단백질, B는 RNA라고 각각 나왔네요. 그럼 가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DNA와 RNA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중나선 구조가 있는가, 자, 이런 거나 아니면은 RNA에는 없는 DNA에만 있는 타이민 구조를 포함하는 이 염기를 포함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는가, 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가,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DNA는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개라 그랬고, 물론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개. 자, 요거 하나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지금. 하나, 2개. 그렇죠. 그리고 무슨 나선 구조? 맞습니다. 바로 이중 나선 구조가 있고요. 이중 나선 구조. 자, 이게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자, 그런데 RNA는 우리가 알다시피 RNA는 어때요? 그렇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만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DNA에서 이 염기 있잖아요. 염기가 뭐가 있어요? 염기 서열이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시토신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RNA는 염기가 다르죠.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대신에 그렇죠. 우라실, 시토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T가 있지만 얘는 U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중나선 구조는 DNA가 갖고 있고요. 타이민, 그러니까 이 구조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거는 DNA가 갖고 있고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것도 DNA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에 어느 하나를 쓰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탐구 능력인데요. 그림은 DNA를 나타낸 것이다. 몇 개의 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기 배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랬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그리고 염기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인산이고요. 이 녹색의 동그란 게 인산, 그리고 얘 오각형 이게 당, 그리고 이게 염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시토신. 자, DNA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가 뭐라 한다?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핵산의 단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몇 개의 단위체로 되어 있나요?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 둘, 그리고요 셋, 또요 넷, 그리고요 다섯, 여섯, 그리고요 그쵸, 여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12개, 12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12개로 되어 있고요. 염기 서열은 이걸 염기 배열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염기 서열은 뭐다? 유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염기 서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TGC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TA 쓰면 반드시 A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연결됩니다. C면 G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 해결입니다. 그림 나는 연잎의 특성을 모방하여 만드는 자기 세정 페인트,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페인트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기 세정 페인트는 연잎의 어떤 특성을 모방한 신소재인지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있죠? 연잎. 자, 이렇게. 자, 설명을 하면, 자, 비가 내려도 연잎은 빗방울을 튀겨내고 고인 빗물을 흘러버리죠. 자, 연잎은 우리가 연못에 사는데 굉장히 연잎이 깨끗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연잎에 무시하게 나 있는 미세한 돌기와 연잎 표면을 코팅하고 있는 일종의 왁스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잎은 맨눈에는 매끈하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아주 미세한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 적지 않고 물방울이 그 사이로 표면에 먼지와 함께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자기 세정 페인트는 이를 모방하여 먼지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잎의 어떤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게 바로 자기 세정 페인트인 거죠. 그림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제작하는 모습이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3D는 뜨거운 열로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 3D 프린터의 하드웨어가 급속하게 발전했음에도 적용하는 분야가 많지 않은 까닭은 현재는 3D 프린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한계. 그러니까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뭐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용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인체에 건강한 이런 신소재가 개발되면 많이 확대될 수 있겠죠. 미래의 3D 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특성을 예상하고 특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해보자. 한번 만들어진 뒤에 시간이나 환경 조건에 맞게 모양이 변하는 소재가 사용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많이 사용했던 거고요. 특정 온도에만 녹는 신소재 금속. 자, 신소재는 금속인데 특정 온도에 녹는 그런 금속을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3D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생체 조직. 우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 때 그 거부감이 없는 생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다면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했습니다.